KF-21가 투입되는 복합작전은 공군 단독 운용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공군, 해군, 지상군이 동시에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각 전력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KF-21은 이 구조 속에서 공중 우세 확보와 동시에 타격 지원, 감시 보조 역할까지 수행하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단순히 공중전만 수행하는 기체가 아니라 전체 작전 흐름을 조율하는 중심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각 군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이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중전력의 존재는 전체 작전 완성도를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공군 작전에서 KF-21의 기본 임무는 제공권 확보입니다. 적 전투기와의 교전을 통해 아군 전력이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공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군 함정이나 지상군 부대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KF-21은 중거리 교전 능력과 기동 성능을 기반으로 공중 위협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죠. 이 과정에서 적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전체 작전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동시에 적 항공 전력을 지속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전장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해군과의 연계에서는 임무 성격이 달라집니다. 해상 작전에서는 적 함정이나 해상 표적에 대한 정보 제공과 타격 지원이 중요합니다. KF-21은 공중에서 넓은 범위를 관측하며 해군 전력의 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필요할 경우 직접 타격 임무에도 투입될 수 있습니다. 해군 함정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중 전력이 먼저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은 작전 유연성을 크게 높이는데요. 해상에서의 빠른 대응 능력은 전체 전력 운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특히 넓은 해역에서 발생하는 변수에 대해 공중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은 작전 안정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지상군과의 협력에서는 또 다른 역할이 강조됩니다. 지상 작전에서는 적의 방어 거점을 제거하거나 진격로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KF-21은 정밀 타격을 통해 지상군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작전 초기의 주요 위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지상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제공되는 지원은 지상 전력의 작전 속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죠. 동시에 적의 증원 전력 이동을 차단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어 지상 작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복합 작전에서는 타이밍 조율이 핵심입니다. 공군, 해군, 지상군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KF-21은 공중에서 상황을 확인하며 각 전력의 움직임을 지원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공격 시점과 이동 경로가 어긋날 경우 작전 효율은 크게 떨어집니다. 반대로 정확하게 맞물릴 경우 전력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중 전력의 역할은 단순 지원을 넘어 조율 기능까지 포함하게 되는데요. 각 군의 움직임이 하나의 계획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복합 작전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해외 전투기 운용 사례에서는 복합 작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군과 지상군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공격 타이밍이 어긋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해군과의 연계가 부족해 공중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존재하죠. 이런 문제는 개별 전력의 성능과 관계없이 전체 작전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협력 부족으로 인해 동일 목표를 중복 타격하거나 반대로 필요한 지원이 누락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KF-21은 국내에서 축적된 합동 작전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각 전력 간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구조 속에서 KF-21이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이러한 수준의 복합 작전 운용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죠. 실제 운용 경험이 축적될수록 이러한 협력 구조는 더욱 정교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보다 높은 수준의 통합 작전 수행 능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KF-21이 포함된 복합 작전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역할의 유연한 전환입니다. 작전 상황은 실시간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특정 임무에 고정된 운용 방식은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KF-21은 공중전, 해상 지원, 지상 타격 임무를 상황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복합 작전에서 높은 활용도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하나의 전력이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전체 전력 구성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축적되는 운용 경험은 전술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데 중요합니다. 공군 내부에서도 임무 분담은 세분화됩니다. 일부 KF-21은 공중 위협 제거에 집중하고 다른 전력은 타격 임무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전력은 서로의 위치와 임무를 고려하며 움직이게 됩니다. 동시에 해군과 지상군의 요청에 따라 임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작전 성공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상황 변화에 맞춰 임무를 빠르게 재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예측이 어려운 전장 환경에서 큰 강점입니다. 해군과의 협력에서는 대응 속도가 핵심입니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위협은 빠르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KF-21은 신속하게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군 전력이 접근하기 전에 공중에서 먼저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인데요. 특히 넓은 해역에서의 감시와 초기 대응 능력은 작전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해상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해 공중에서 즉각적인 판단과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지상군 지원에서는 정확성과 타이밍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지상군이 진격하는 과정에서 적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중 타격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KF-21은 목표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필요한 시점에 타격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되죠. 이 과정에서 지상군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피해를 줄이고 작전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공중과 지상이 긴밀하게 연결될수록 전투 효율은 크게 향상됩니다. 특히 적의 증원이나 반격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은 지상작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이러한 협력이 부족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중 지원이 늦어지면서 지상군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해군과 공군 간 역할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응이 지연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일부 작전에서는 전력 간 소통 부족으로 동일 목표를 중복 타격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문제는 합동 작전에서 협력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전력 간 정보 공유가 끊어질 경우 작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합동 훈련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왔습니다. F-15K와 F-16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공군과 해군, 지상군 간 협력 능력이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KF-21은 이 기반 위에서 더욱 확장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기존 경험에 새로운 전력이 결합되면서 복합 작전의 완성도는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죠. 특히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반복 훈련이 축적될수록 실제 전장에서의 대응 능력도 더욱 정교해질 것입니다. 즉 KF-21은 복합 작전 전체를 연결하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시작된 작전이 해상과 지상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KF-21이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국내 기술로 이러한 운용 개념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크며 앞으로의 전장 환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동시에 축적되는 운용 경험과 기술 발전이 결합되면서 장기적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통합 작전 능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KF-21이 도심과 산악 지역에서 수행하는 임무는 평지 전장과는 전혀 다른 조건을 요구합니다. 건물과 지형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환경에서는 탐지와 회피, 기동이 모두 제한을 받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투기의 생존성은 단순한 속도나 기동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가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시야가 제한되는 구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종사의 판단과 장비 운용 능력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도심 지역에서는 고층 건물이 레이더 신호를 반사하거나 차단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목표 식별이 어려워지고 위협 요소를 늦게 발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KF-21은 다양한 센서 정보를 결합해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작전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죠.
동시에 빠른 판단을 통해 위험 요소를 우선 제거하는 것이 생존성을 높이는 핵심으로 작용합니다. 도심에서는 민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정밀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산악 지역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산능선과 계곡은 시야를 제한하고 기동 경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특히 적어도 비행 시지형과의 충돌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종사의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KF-21은 안정적인 비행 제어 능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환경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있는데요. 산악 지형에서는 지형을 활용한 은폐 기동이 중요한 전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능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적의 탐지를 피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노출되는 방식이 생존성을 높이죠. 전술적으로는 노출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심과 산악 지역에서는 적의 방공 전력이 근거리에서 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KF-21은 빠른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요. 목표 지역에 짧은 시간만 접근해 임무를 수행하고 즉시 이탈하는 전술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적의 대응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운용은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임무 성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도심과 산악 환경에 대한 대비 부족으로 전투기 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비행 경로로 인해 위협에 노출되거나 목표 식별 지연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워진 사례가 보고된 바 있는데요. 특히 근거리 방공 위협에 대한 대응이 늦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입니다. 이런 사례는 환경에 맞는 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은 복잡한 지형을 가진 한반도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KF-21 운용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 환경에 맞춘 훈련이 축적될수록 도심과 산악 지역에서의 생존성은 더욱 향상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전투기가 이러한 환경에 최적화된 운용 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큽니다. 전투기 성능뿐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전술까지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KF-21의 생존 전술은 단순한 회피 기동에 그치지 않고 전장 환경에 맞춘 전략적 운용으로 확장됩니다. 도심과 산악 지역에서는 적의 탐지 수단과 방공 전력이 가까운 거리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동 경로 선정과 타이밍 조절이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특히 임무 수행 이전 단계에서부터 진입 경로를 세분화하고 예상 위협 구간을 미리 설정하는 준비 과정이 생존성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의 판단이 전체 임무 결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계획과 실시간 대응이 동시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도심 전장에서는 건물을 이용한 은폐와 기습이 핵심입니다. 건물 사이를 활용해 접근 경로를 숨기고 짧은 시간 동안만 노출되는 방식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KF-21은 빠른 속도를 활용해 접근과 이탈을 반복하며 생존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동시에 여러 전력이 협력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할 경우 적의 대응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런 방식은 단일 전력보다 훨씬 높은 생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도심 환경에서는 목표 주변의 구조물을 고려한 진입각도 선택이 중요하며 이는 불필요한 노출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빠르게 이탈하는 흐름이 반복될수록 생존 확률은 더욱 높아집니다. 산악 지역에서는 지형을 따라 이동하는 적어도 비행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능선을 활용해 탐지를 회피하고 계곡을 따라 이동하면서 접근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KF-21은 안정적인 기동 성능을 기반으로 이러한 비행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특히 짧은 시간 내에 고도를 변화시키며 위치를 바꾸는 기동은 적의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술은 장비 성능과 조종사의 숙련도가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여기에 더해 산악 지역에서는 기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비행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극복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전투기의 완성도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볼 수 있죠. 해외 전투기 운용 사례에서는 이러한 전술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심에서 장시간 노출되면서 근거리 방공 위협에 대응하지 못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산악 지역에서는 지형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탐지와 공격에 취약해진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일부 전력은 장비 성능은 충분했지만 전술 운용이 부족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전투기 성능과 전술 운용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전력 간 협력이 부족하거나 경로 설정이 미흡했던 경우에는 동일한 환경에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훈련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줄여왔습니다. F-15K과 F-16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해왔죠. 이 경험은 KF-21 운용에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작전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반복 훈련이 이루어질수록 생존 전술의 완성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는데요. 특히 국내 지형 특성을 반영한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KF-21 운용에 있어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KF-21은 도심과 산악이라는 복잡한 전장에서 생존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국내 환경에 맞춘 운용 경험과 기술이 결합되면서 이러한 능력이 점진적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전술적 유연성과 안정적인 기동 능력이 함께 작용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조건에서의 운용이 축적될수록 KF-21의 전술적 활용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F-21의 전력 가치를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출격률, 즉 일정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전투기 한 대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실제 전장에서 반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전력 효과는 제한됩니다. 출격률은 정비 효율, 부품 수급, 인력 운용, 기지 운영 방식이 모두 결합된 결과로 나타나는데요. 이 요소들이 균형 있게 작동할 때 비로소 안정적인 전력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단기간의 집중 작전뿐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일정한 출격률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출격률이 유지될 경우 전력 공백이 줄어들고 작전 계획 역시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죠. 출격률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정비 시간 단축입니다. 전투기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 얼마나 빠르게 다음 임무 준비를 마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KF-21은 정비 접근성을 고려한 구조를 바탕으로 설계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부품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점검과 교체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이는 정비 인력의 작업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반복적인 점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출격률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불어 정비 절차를 표준화하고 작업 순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경우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준비 시간을 더욱 단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부품 공급 체계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정 부품이 부족할 경우 전투기는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없습니다. KF-21은 국내 공급망을 기반으로 부품 수급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는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부품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전력 유지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동시에 부품 교체 주기와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죠. 여기에 더해 부품 재고 관리와 예측 체계가 정교하게 운영될 경우 예상치 못한 지연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출격률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력 운용도 출격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숙련된 정비 인력과 조종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연속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다양한 기종을 운용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력 운용 효율을 높여왔는데요. 이 경험은 KF-21 운용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비와 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될수록 전체 전력 운용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팀 단위의 협력과 작업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질수록 출격 준비 시간은 점진적으로 단축됩니다. 또한 교대 근무 체계와 인력 배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장시간 작전에서도 안정적인 출격률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해외 전투기 운용 사례에서는 정비 복잡성이 높아 출격률이 낮아진 경우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일부 기종은 부품 교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특정 장비 점검에 전문 인력이 제한되어 운용 효율이 떨어졌는데요.
부품 공급이 지연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전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는 단기간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장기적인 작전에서 전력 격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반복 출격이 어려워지면서 작전 계획 자체가 변경된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KF-21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비 접근성과 부품 국산화, 인력 운용 효율을 동시에 고려한 점은 긍정적인 요소인데요. 실제 운용이 축적될수록 출격률 향상에 필요한 데이터가 확보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투기의 가치는 단순한 성능 수치보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반복 운용이 가능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KF-21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반을 점진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유지로 이어질 것입니다. KF-21의 출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지 운영 방식과 임무 준비 절차도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전투기가 활주로에 나가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이 효율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연료 보급, 무장 장착, 점검 절차가 지연 없이 진행될 때 전체 준비 시간이 단축됩니다. 각 단계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 간 대기 시간을 줄이고 동시에 여러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죠. 특히 각 단계 간 전환 시간이 짧아질수록 전체 출격 준비 속도는 크게 향상됩니다. 무장 장착 과정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양한 무장을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어야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KF-21은 여러 종류의 무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빠르게 교체할 수 있는 운용 방식이 필요하죠. 무장 교체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음 임무 준비가 지연됩니다. 따라서 표준화된 절차와 장비를 활용해 작업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비 인력과 무장 담당 인력이 동시에 협력하는 구조가 구축될수록 전체 준비 속도는 더욱 향상됩니다. 또한 동일한 절차를 반복적으로 숙련할수록 작업 정확성과 속도는 함께 개선됩니다. 기지 분산 운용도 출격률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정 기지에 전력이 집중될 경우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기지에 전력을 분산 배치하면 일부 시설이 영향을 받더라도 전체 전력은 유지될 수 있는데요. KF-21은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이 가능하도록 준비되고 있으며 이는 기지 선택의 폭을 넓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분산 배치는 생존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속적인 출격을 가능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더불어 예비 기지 활용과 신속한 이동 능력이 결합될 경우 전력 유지 안정성은 더욱 강화됩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기지 운영 효율이 낮아 출격률이 크게 떨어진 경우도 있는데요. 정비 시설이 부족하거나 작업 절차가 복잡해 준비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전력은 무장 교체 과정에서 지연이 반복되면서 임무 수행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이는 전력 자체 성능과 관계없이 작전 효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기체를 운용하면서도 기지 운영 방식 차이로 출격률 격차가 발생한 사례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이미 F-15K과 F-16을 통해 높은 수준의 출격률을 유지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훈련과 실제 운용을 통해 효율적인 절차가 축적됐죠. 이 경험이 KF-21에 적용될 경우 초기 단계에서도 안정적인 출격률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특히 정비와 운용이 긴밀하게 연결된 구조는 빠른 임무 전환에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경험 축적은 단기간에 형성되기 어려운 요소이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KF-21의 출격률 향상은 운영 전반의 완성도와 연결됩니다. 정비 효율, 부품 공급, 인력 운용, 기지 운영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높은 출격률이 유지됩니다. 국내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이 결합되면서 이러한 조건이 점진적으로 완성되고 있는데요. KF-21은 안정적인 반복 운용이 가능한 전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전장에서 지속적인 임무 수행 능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